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는요. 오늘은 이규호 뉴스토마토 선임기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역사적인 이제 한 길을 들어서는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오늘은 공항 이전 문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현재 대한민국의 국내 공항은 몇 개나 되고 그중에 군공항은 몇 개나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상업공항은 현재 15개가 있고요. 민간공항 15개가 있고. 네.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치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나무위키에 제가 본 결과에 따르면 16개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좀 이따 오실 그 신성환 센터장 이야기로는 13개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항을 두고 있으니까 안보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소음도 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또 도시가 자꾸 성장해 가다 보니까 이제 공항 이전 이슈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공항 이전의 역사로 보면 가장 큰 상징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과거 역사로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한 건, 부산의 한 건이었는데요. 네. 서울에 이제 여의도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아, 옛날 그 지금 공원으로 돼 있는 그거 말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191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으로 개항을 했고요. 떴다 안창남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던 그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 지금 여의도 KBS 옆에 옛날 5.16 광장이라고 불렸던. 맞습니다. 아, 지금 공원으로 돼 있는. 네네네. 거기가 그 1958년에 이제 그 국제선 기능을 김포로 옮기면서 이제 기능이 좀 축소가 됐고요. 1971년에 최종적으로 폐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간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비행기가 실제로 활주로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뻥 뚫린 공간을 만들어 놨었는데 실제 비행기가 뭐 뜨거나 뭐 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 조순 서울시장 시절에 그게 이제 공원으로 바뀌어 버렸죠. 여의도 공원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산에 수영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1940년에 이제 일본이 그 육군 비행장으로 만들었었는데 이게 1976년에 이제 일부 기능을 그 김해공항으로 민간 기능을 이전하면서 그 기존에 있는 수영 지구를 갖다가 그 주택 지구로 이렇게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옆에 있는 수영만 있는. 네, 맞습니다. 그 공군 비행장이 결국은 김해공항으로 이전을 하게 됐다. 네. 주거지역으로 지금 활용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만 같은 경우는 그 주거지역으로도 쓰고 뭐 높은 건물도 많고. 그 백스코 있는 데가 수영만이죠, 여기가.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공항 이전이나 군공항 이전 이런 건 어떤 게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거죠?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공항 이제 사실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공항 이전 사례는 대부분 민간 공항하고 군공항을 묶어서 함께 이제 패키지로 그러니까 이전하는 게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인데요. 이제 대구 민간공항하고 군공항을 동시에 묶어서 그 이제 뭐 대구 군의군 그다음에 경북 의령군 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경제 효과 같은 경우에는 1조 7천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40만 명 가까운 뭐 취업 유발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추진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구 경북 그 이야기고요. 네. 이제 군공항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민간 공항은 그걸로는 어렵다고 해서 재정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보니까 우리가 또 하나는 광주 군공항하고 민간공항으로 이제 무안국제공항 이전이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갔을 때도 큰 화제가 됐는데 이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대통령실에서 TF를 만들어서 이게 사실 이제 지자체 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이제 분석이 끝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이제 무안군 주민의 수용 여부 또 이제 지역에서 이제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효과 같은 경우에는 대구 공항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났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MOU를 맺고 전남하고 광주하고 공항 이전에 관한 큰 뭔가 약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네, 제가 이제 검색한 기사에 따르면 연말까지 큰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정도만 지금 보고 연말까지 있을 걸로 기정한다. 네네. 그러면 이게 광주 공항도 보니까 한 130만 평 정도의 땅이 있고, 네네. 이것이 이전하게 되면 광주로 봐서는 일대 거기에 어떤 미래 산업이 올 건가가 아마 굉장히 네네. 중요할 거라고 봐지는데요. 예? 그럼 이제 무안이 이걸 받았을 때는 무안에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텐데, 네. 현재 그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되는 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이제 실제 무안 지역에 어떤 베네핏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광주의 부지는 뭐 이렇게 주거 상황업 또 뭐 첨단 산업 지역으로 개발한다.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제가 며칠 전에 노사모 광주 거기 가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 네네. 결국 광주가 앞으로 미래로 나가려면 광주 군공항 부지 하나, 그다음에 송정 옆에 있는 금호타이어 부지, 거기를 어떻게 첨단 산업을 유치할 건가가 광주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고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원 공군기지 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 공군기지 이전 이거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제 기존에 이제 권선구에 수원 공군기지 이전 예. 네네네. 권선구에 지금 공군 비행장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화성시로 옮기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일이었고 특별법이 이미 제정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화성 주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뭐 찬성이 높은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굉장히 아직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수원 공군 기지하고 주변에 뭐 서울대 농생대 농촌진흥청 땅 이런 땅들이 꽤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수원 공군기지만 보면 뭐 522만 평방미터에서 152만 평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김진표 지사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서울대 농대 부지 또 농촌진흥청 부지 이런 거 다 합쳐서 최대 2천만 평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항이 이전이 이제 결국 이제 화성으로 얘기가 되는데 화성 주민들은 반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럼 화성 주민이 그게 수용이 가능하게끔 하면 어떤 충분한 합의를 하거나 국가가 지원해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아직 크게 진행되는 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는 화성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뭐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안에 우리 방패장 할 때 결국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 이 방패장을 유치하게 되면 한수원을 주고 현금으로 3천억 이상 보상한다고 하니까 결국 주민 투표를 해서 결국은 경주가 가져가게 됐는데 뭔가 이런 이전하는 데는 아무래도 경제적 이익이 클 것이고 가져가는 데는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으면 그걸 뭔가 큰 대타협의 기준을 이 기초지자체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뭔가 타협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이네, 그죠? 네, 그게 이번에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TF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그건 전 광주 군공항 부분에서 대통령실에 나온 건 정말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 이전인데 이 부분은 정치권은 그간에 쭉 찬성을 해왔고 국방부는 계속 반대를 해왔어요. 찬성 이유는 그거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세균 열린우리당 때 택지 개발을 제안한 적도 있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군부대를 옮길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전 논의만 30년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력하고 보안 장치를 이전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의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국방부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관련된 제안들을 계속 2003년 정세균 의장 또 저기 이명박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고, 네, 맞습니다. 예. 그 이후로 쭉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를 성남공항도 한 150만 평 정도 되는 데인데 그런 데를 택지 개발하는 것보다는 뭔가 미래 첨단 산업과 주거 첨단 산업 쪽이 많아야지 자꾸 주거 단지만 많이 만드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자, 이 공항 이전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해외 공항의 이전이나 신설이나 이런 건 어떤 사례가 있어요? 이제 뭐 사례를 따지면 사실 10개 이상의 사례를 뽑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5개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해외 공항. 네네. 첫 번째 나리타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이게 도쿄에 하네다 공항이 있었는데 이제 확장의 한계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나리타로 옮긴 사례가 있었고요. 뭐 이게 도심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그 경제 유발 효과가 그쪽 특정 지역에 제한돼 있다라는 뭐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일단 나리타 공항이 그 하네다 공항이 나리타 공항으로 이전했다 이런 얘기네, 그죠? 네, 하네다 공항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오사카 이타미 공항이 간사이 공항. 간사이 공항. 여기 이제 세계 최초의 해상 공원이거든요. 예. 인공섬을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제가 경제 효과를 확인을 해봤는데 949억 달러 연간, 그래서 150조 원 가까운 경제적 이건 뭐 연간이라기보다는 경제적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자리가 19만 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민헨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민헨 라임 공항이 있었는데 이거를 폐쇄하면서 민헨 국제공항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에어로폴리스로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바이에른 주를 대표하는 공항인데 이게 유럽 전체로 보면 한 11위 정도 되는 공항이고 독일에서는 2위 공항입니다. 이제 바이에른 주에서 100유로를 벌면 그중 1유로는 공항에서 나온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네는 뭐 대부분 허브 공항 비슷하니까요. 네. 프랑크푸르트하고 두 개가. 네, 맞습니다. 네 번째 이제 덴버 국제공항이 있는데 이제 콜로라도 주에서 이제 최대 경제 엔진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연간 한 50에서 70조 원 가까운 그 경제 유발 효과를 내고 있고요. 25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항 이전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결국 해외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공항을 지을 때 도심 한복판에 짓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도심이 이제 확장이 되고 경제가 발전을 하고 민원이 높아지면서 이제 외곽으로 이제 옮겨가는 일들은 거의 필수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결국은 이 공항이라는 게 지방에도 많잖아요. 네네. 지방에 있는 부분에서는 그거를 옮기면은 새로운 미래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거고, 근데 옮기고 나면 또 소음이 생길 거고. 네.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해법을 갖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그런 다른 기관을 붙이는 방식이라든지 어쨌든 그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당면하게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무안공항의 큰 대타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 공항은 우리가 이전이 합의가 됐고요. 국회 지원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관심을 갖냐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파주에 LCD 공장이 들어서게 된 것은 군부대였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도 수영만이 군 공항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려면 그리고 지방이 살려면 우리가 군 공항이나 이런 재배치를 통해서 수도권도 지방도 함께 사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기호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타타타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